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셀스틴 교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6장에 돈 펠턴의 아내 매피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이컨을 구운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육즙과 기름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토스트와 함께 식탁에 내놓았다. 남편은 특히 육즙 소스를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육즙 소스를 먹었어요. 제 기록으로는 돼지 옆구리살을 콩과 함께 볶아서 먹는 요리를 특히 좋아했죠. 돼지 옆구리에서 떼어낸 그 부위는 두께가 5cm쯤 되었을 거예요. 옆구리살을 소금에 절여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묻혀서 육즙 소스와 함께 프라이팬에 구우면 군침이 도는 갈색으로 변하죠. 돈 펠러는 성김없이 말하는 성격이 시원한 스타일이었다. 육즙 소스를 특히 좋아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름진 음식에 탐닉했다. 1986년 1월 15일 나는 병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당시 54세였다. 다른 심장내과 의사로부터 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나를 찾아오기 27년 전부터 심장 때문에 고생을 해왔다고 했다. 바이패스 2회를 포함해서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은 번번이 실패했노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다. 기존의 첨단의학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클리블랜드 클릭 정문에서 들어서서 내 진료실에 들어올 때까지 3번에서 4번이나 멈추어서곤 했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기 때문이다. 혈관을 촬영해 본 결과 다리에 있는 대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돈과 그의 아내는 진료실에서 이 2시간 동안이나 그가 앞으로 체험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상담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태리 식당에 가서 수프 한 접시를 시켰다. 돈이 아내에게 말했다. 아마도 이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군. 그는 바로 그날부터 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매우 충실히 지켰다. 3개월과 4개월이 지나자 그의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 이렇게 올렸던 일이 됐네요. 완전히 정상 상태로. 다른 문제로 맥박 테스트를 위해서 그를 검사실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는 그래프 한 장을 가지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검사 결과가 놀라웠다. 막혀 있었던 동맥이 정상으로 돌아와 피가 거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이다. 자, 이렇게 실험기간 동안에 진행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 분석, 실험이 실시 전에 비교 분석 이렇게 해서 합쳐서 49번의 발병 및 치료 기록을 확보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협심증이 갑자기 심해진 15회 기록,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질병 증상이 심해진 13회, 바이패스 시술 7회 기록, 이래서 실험실에 참가하는 18명의 환자들에 대한 꼼꼼히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콜레스테롤 실험을 시작해서 처음 5년 동안의 환자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 달에 2번씩 실시되었고 나중에 5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행해졌다. 그 이후로는 석 달에 한 번씩 행해졌다. 실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246mg이었는데 이것은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보아도 엄청나게 놀랄 수치였으니 그들의 상태를 짐작하고도 날만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놀랄 만큼 떨어졌는데 재보니 137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했죠. 자,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다량으로 사용해도 뽑아낼 수 없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12년이 지난 후 프로그램에 참고했던 어느 누구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상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균 82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종류의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수치였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평균 363mg 나왔는데 36.3mg 평균, 이는 정상인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HDL
무엇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증명해낸 셈이다. 좋은 콜레스테롤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연구는 총 콜레스테롤이 150 이하로 내려간다면 HDL 수치가 평균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밝힌 셈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과학자들에게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상한데 이거는 청소부가 많다. 혈관 조영술. 관상동맥 조혈술은 관상동맥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방법이다. 팔이나 사타구니를 통해서 부드러운 카테터를 심장 부분까지 삽입한 다음에 동맥혈관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관상동맥의 해부학적인 모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 기법이다. 심장의 주펌부실인 좌심실 입구에서까지 동맥혈관을 통해서 카테터가 주입된다. 카테터를 따라서 조영제가 동맥혈관으로 주입되면 필름이 동맥혈관 및 미세한 혈관의 상태를 촬영하게 된다. 동맥혈관이 촬영되면 막힌 혈관의 어떤 부분이며 얼마나 막혔는지 알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의 동맥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5년이 지나서 18명 중에서 7명의 환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혈관 조영술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림에서 왼쪽 화살표 상부 이렇게 조영술을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저하제를 통해서 개선된 60개월 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관상동맥을 혈관 조영술로 촬영하니까 저하제를 통해서 왼쪽은 우관상동맥 혈관의 조영술 촬영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채식효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조영술을 개선된, 모두 채식 5년이 지나서 혈관 조영술을 받은 11명의 환자에 대해 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두가 콜레스테롤 수치 150을 계속 유지했으며 모두가 질병 및 질병의 징후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심장질환이 사라진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과 가족을 불러서 혈관 조영술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즐거움이었다. 그것은 명문대학교 입학 허가 통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웠다. 임상적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 명의 죽음을 먼저 애도하고자 한다. 그는 우리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했다. 아주 심하게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남자였는데 그는 당시 혈관 성형시술이 실패한 후에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와서 치료를 중단한 지 2주가 되던 환자였다. 우리는 그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할 때 많이 망설였다.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왔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았고 7개월 후에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다. 특히 그의 좌심실이 심하게 죽어 있었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시력의 운동 전도가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보통 경우 이런 환자들은 다시 살아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살아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과거에 좁아졌던 4개의 동맥혈관을 비교해 보았다. 2개는 변함이 없었지만 2개는 개선이 되었다. 10개월이 지난 후에 그 환자는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 부검을 해봤지만 동맥이 새로 막혔거나 심장마비가 있었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동맥혈관의 흐름이 개선되고 협심증도 좋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심하게 개선되었던 심장은 마치 전기에 감전되었던 신체의 일부분처럼 복구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아무리 혈관이 개선되었어도 이미 죽어있는 심장세포는 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는 모두 호전되었다. 환자들 중에 9명은 모두 협심증,
앓고 있었는데 2명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머지 7명은 현격이 개선되었다. 물론 사망한 환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연히 신체의 운동 능력도 향상되었고 성기능도 회복되었다. 결과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지속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돈 펠튼도 벌써 70대가 넘었지만 지금도 날씬하고 활동적이다. 처음 이 실험에 참여할 때마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죠. 요즘 첫째는 예형적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서 항상 오트밀을 먹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사냥을 다니지만 사냥한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동물을 사냥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지만 어쩐지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을 의사로서 지나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에밀 허브가드는 협심증 치료제가 니트로글리세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자였다. 그는 가슴 통증이 때문에 오직 앉은 자세로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 채식을 하면서 아주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격히 감소되었다. 6개월이 지나서 진료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다. 이 정도로 계속 건강 상태가 좋은데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의 아내는 딸의 결혼식에 남편이 참석하지 못할까 봐 내심 걱정했다고 했다. 동과 멜리의 경우에 실험에 참석하지 않은 바이패스를 받을 경험이 있었다. 막힌 동맥혈관을 바이패스 시술로 뚫어준 것이다. 해도 결국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혈관은 다시 막힌다는 것이다. 도원의 경우에 막힌 동맥혈관의 바이패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의 정맥이 사용되었다. 2번의 바이패스 시술을 하면서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지만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에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이패스 시술을 한 지 30년 만에 다시 바이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혈관이 다시 막혔기 때문이다. 결국 두 환자 모두 관상동맥이 근본적으로 치료된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두 환자 모두 지금까지 협심증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어떤 행동의 제약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리 머피는 대기업의 고급 간부였는데 그가 기억하는 그의 친척 남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8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14년 동안 그는 총 걸레 수치 120데시리터 이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그의 별명을 심장마비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하여 불리한 뜻 심장마비라고 놀려서느라고 했다. 에린 오스위크의 경우 집에 가서 흔들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다.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70대 후반을 생생하게 살고 있다. 심장에 또 짐 트루스의 경우에 조금 힘들었다. 그는 처음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부터 견디기 힘들었다. 과일과 야채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체력이 극복할 수 있다. 그는 60대가 되었고 교장 선생님으로 교직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매일 10에서 15km 자전거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121mg/dL 정도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3장에 언급한 바 있는 스테이크 저녁 내기의 주인공이다. 에셀스틴 박사가 그를 치료하면서 저녁을 사겠다고 장담했다던 그의 의사의 환자 말이다. 잭 로빈슨 또한 그의 심장내과 주치의와 내기를 했던 환자다. 그가 바이패스 시술을 거절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주치의는 잭의 선택을 아주 근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플라크의 두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3명은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한 분은 폐섬유증, 폐 전반에 걸쳐서 흉터 조각이 확산되어가는 현상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분은 우리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13년이 지날 때까지 구토를 하다가 넘어져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 심장병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것이 확실했다. 나는 그가 멀로리와이스 증후군 구토를 자주 하면은 위와 식도가 만나는 접합 부위에 상처가 나면서 출혈이 나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을 했다. 또 한 분은 은퇴한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우울증이 매우 심하신 분이었다. 돌아가실 때 그는 신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1998년에 나는 첫 12에서 15개월 사이의 실험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환자 6명의 현재 상태를 검토해봤다. 그들은 모두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훨씬 악화된 상황이었다. 4회의 악화된 협심증, 2회의 심실성 빈맥, 빈맥이다.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자심실, 우심실이 과다하게 뛰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4회 바이패스 시술, 1회의 혈관 성형 시술, 1회의 울혈성 심부전증, 폐에 울혈이 생기는 거, 1회의 부정맥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이 얼마나 다른 결과인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49가지의 발병 기록을 가졌던 참가자들 중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동안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있었는데 한 명도 없이 이렇게 다 도움이 됐다. 12년 동안 우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 환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관성동맥 질환이 악화된 기록은 없다. 예. 왜 어떤 의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우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해온 사람 중에 아브라함 브리크너라는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62세에 생을 마쳤다. 그의 형은 55세에 바이패스, 그 후에 사망했고, 사촌은 55세 심장마비, 사촌은 또 42세 심장마비로 숨졌다. 아브라함은 55세로 바이패스 수술을 했고, 두 번째는 65세에 했다. 처음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후에 조금 음식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고지방 음식을 좋아했다. 스테이크를 숙성시켜서 버터에 구운 요리, 콘 비프를 식빵에 넣어 먹는 샌드위치, 속 안에 양파와 계란을 넣고 진한 닭기름에 튀기는 요리 등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었다. 토요일 오후에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항상 와플을 커다란 접시에 담아서 한가득 먹곤 했다. 그는 헬스케어와 고객 상담에 관련된 병원의 총책임자였으므로 오랫동안 본인의 건강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면 정상이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저는 정상 맞죠? 콜레스테롤 수치 250이 정상이라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mg/D까지가 완벽한 정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세월이 지나서 이 수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문가로서 저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도대체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일반들은 혼란스러웠다. 해마다 바뀌고 방송마다 신문마다 제각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200ml/D로 맞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쉽게도 지방 섭취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할지 혈관 질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지적과학 쪽이니까.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장막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 25% 정도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210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심장 연구에서도 심장질환에 걸렸던 환자의 33%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에서 200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소구식 식사를 하고 있는 수억 명의 미국인들이 아무리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맞추려고 노력해왔어도 계속해서 병에 걸려왔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 얻는가? 건강의 기준점이라고 제시한 것을 믿고 살아온 순진한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의 회전문을 열고 닫으며 그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국민 세금으로 마찰을 실어다 주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정부와 각종 국가 건강 관련단체가 제시하는 하나의 단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보장하는 안전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목표를 달성한 미국인 중에서 매년 120만 명이 심장마비에 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수천만 명이 관상동맥질환의 대기 환자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150ml 데시리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왜 정부의 관리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수치를 제시할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최선의 수치를 공표할 것이다.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일이 공기중의 오염물질이나 물속의 오염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만일 납성물이 많이 든 물을 먹어서 어린이 중에서 20% 정도가 뇌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책임자라면 그 수치가 기준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다. 정부기관은 왜 그런 수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답은 조금 복잡하다. 여기에는 문화적이고 간섭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쫓아하는 관리들의 전문 지식이 없는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가 숨어있다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아직도 시골에 가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주장하는 노인들의 수도 없이 많지만은 기름, 유제품,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 농무부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했던 전임, 놀라운 것은 전임 근무지가 거의 축산과 유가공 회사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내 견해로는 미 농무부는 미국인의 영양기준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들은 미국의 농축산업체와 유가공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음식 가이드라인에서 미 농무부의 추천 내용은 하루에 통곡물 85g 이상을 섭취할 것, 나머지는 통곡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섭취할 것, 최소한의 2분의 1 이상 통곡물이어야 함. 나의 지적사항으로는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통곡물 섭취의 2분의 1을 정제된 곡물에서 섭취해도 된다는 말인데, 정제된 곡물의 미네랄과 같은 각종 영양물이 사라지고 식이섬유도 파괴됩니다. 결국에 혈액내의 중성 지방 수치를 올려서 관성동맥 질환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미 농무부 추천 내용은 하루에 3컵 분량의 무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 또는 유산 분량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할 것. 나의 지적사항으로는 저지방 우유에도 상당히 많은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맥 혈관을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 중에서 5천만 명이 우유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유당 분리증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저지방 우유는 배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킨다. 우유는 카제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미 농무부의 추천 내용으로는 포화지방 섭취를 전체 칼로리 중에서 10% 이하로 줄이고 섭취를 줄이자. 나의 지적으로는 위의 내용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실천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 영양학자 또는 전문가들도 그들이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포화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장도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세요. 또한 경화유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고 포장지에 쓰여있으면 구입하지 마세요. 미 농부의 추천에서 섭취한 지방이 전체 칼로리 중에서 20에서 35%를 차지하도록 조절하라 했는데, 나의 지적 사항으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동맥경화를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지방 섭취 수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수치는 병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재료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단일 풀포화 지방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생선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폴리와 폐비닐 같은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이 있어서 특히 임산부는 삼가야 할 음식이다.
특히 양식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바다가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양식업은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물고기를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양식이 있는 어떤 학자도 양식업으로 기른 생선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생선에서 들어가게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방산도 문제가 있다. 다루겠다. 미 농무부 추천 내용. 각종 고기나 견과류 그리고 우유 및 유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기름기가 적거나 저지방 또는 무지방을 우선으로 하라. 나의 지적사항으로 이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학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대신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완벽하고 안전한 수치를 공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신에 음식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굳은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좌절감과 무력감까지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살을 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진정성이 통하면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최종 판단을 그들 스스로 내려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에 나는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심장의학, 영양학, 병리학, 소아의학, 전염병학, 공공의료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세미나였다. 아리조나주의 투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는 건강을 위한 최상의 음식 습관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내가 심장병에만 걸리지 않는다면요 라고 사람들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죠.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 환자에게는 콩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도 콩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겠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저자로서 명망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만일 이 세미나에서 밝혀진 숫자와 증거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만 더 안전하고 건강해진다는 말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뿌리 식물, 줄기 식물, 씨앗류, 과일 그리고 잎사귀들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추천하고 승인하는 것을 널리 공표해야 합니다. 네. 현재의 미국 연방정부와 건강관리단체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혈관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이 가이드라인은 질병의 발생을 높일 뿐이다. 동맥경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음식 습관은 통곡물과 뿌리식물과 야채와 과일 등을 주로 하는 채식으로서 이렇게 해도 지방 함량은 10에서 15% 충족시킨다. 이러한 음식 습관은 이방 및 전립선 그리고 결정이나 자궁의 종양이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알맞게 함유되어 있기만 하면 이러한 음식 습관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고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것을 해서 먹자라는 거죠.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아브라함 브리스커는 처음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수술받은 환자들로 구성된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다. 그래서 바이패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